자, 다음으로 소화 난이도 등급입니다. 자,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소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1등급으로 두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쉽다, 또 그 다음 단계다 하면은 1, 2,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 난이도 등급이 이제 1등급이라는 건 가장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자, 소화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면적이 넓거나 위험물의 양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등급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자, 앞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면적 기준이나 지정수량 배수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되고, 뭐 내화 구조 계급 없이 구획된 것, 이런 식으로도 이제 취급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개 저장소의 경우에는 덩어리 형태의 유황을 저장하는데 내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고, 이송 취급소는 파이프, 배관을 이용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화재가 나게 되면 그 배관을 통해서 금방 배관이 연결된 모든 곳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면적에 대한 기준, 양에 대한 기준이 이제 무의미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뭐 6m 이상인 단층 건물,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액 표면적이 40제곱cm 이상, 면적이 넓은 경우, 그리고 상단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 그리고 높이에 대한 기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도 있고 안반 탱크 저장소도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다른 책이나 다른 법령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이 표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조소, 일반 취급소, 뭐 5개 저장소 이런 제조소 등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연결지어서 나오는 게 기능장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능장 수준에서는 그 상황을 관리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소화 난이도 등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세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둔 이런 내용들 있죠. 자,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을 많은 저장 취급하는 곳은 물분무 소화 설비와 고정식 포 소화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중 탱크인 경우에는 이런 소화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자, 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뭐 소화 약제라던가 소화 설비 부분에서는 그냥 내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제 다시 찾아보시면 된다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소화 난이도 등급에서는 이 표에 해당하는 중요하게 표시된 이런 숫자들 있죠. 이 숫자를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니까 꼭 강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중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소화 설비까지 연결지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표를 다시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조소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옥내 소화전이라고 잘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인 경우에 1등급 맞지만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분말 설비가 아니라 이동식 외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돼야 맞겠습니다.
지중 탱크인 경우에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인 경우에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식 외에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고정식 포소할 설비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 다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맞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글씨가 많고 숫자도 다 다르고, 이제 소화 설비도 이동식인지 이동식 외인지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차이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중에서 옥내 탱크 저장소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소화 난이도 등급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화 난이도 등급 1이 되고요. 탱크 옆판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그리고 단층 건물 외에 취급하는 인하점이 38도씨에서 70도씨 미만인 것,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다 지금 다르게 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니까 고체 위험물이 아니라 또 액체 위험물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하는 것보다 면적이라던가 수량이 조금 더 작아집니다. 아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는 1등급일 때 1000제곱미터였다면 지금은 600제곱미터로 작아졌죠. 그리고 이제 앞에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2등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조금 간단해집니다. 자,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유 단위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은 더 간단해지는데요.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단층 건물에 설치된 것은 소화 난이도 등급이 아닙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의 1, 2, 3등급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소화 설비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제 따로 표로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무상의 강화액이 몇 리터 이상이어야 되는지, 몇 킬로 이상이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수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 소화 난이도 등급 소요 단위의 수치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